어제 우리 시장은 또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CPI 대 실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 CPI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졌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오르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어제도 똑같았습니다. CPI 경계 심리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호실적을 내거나 기대되는 실적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신 대로 CPI가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훈풍이 불지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500선이 결국에 깨졌습니다. 0.54% 하락해서 2,496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0.73% 하락해 829.7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에 반토막 순이었는데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60억 원, 외국인이 1,196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1,233억 원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만이 매도 우위였습니다만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서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87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이 220억 원, 기관이 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90전 오른 1,324원 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CPI 경계 심리가 또 한 번 커진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환율이 떨어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7% 하락해 64,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3% 상승해 56만 6천 원의 장을 마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0.46%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86,900원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삼성 SDI는 1% 넘는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가 2%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2차전지 대표주들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32% 떨어져 23만 1,500원의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는 5.3% 하락해서 60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종가는 59만 원이었습니다. 또 셀트리헬스케어가 1.08% 하락한 가운데 LNF도 2거래일 연속 약세였습니다. 0.61% 하락해서 마감가 24만 3,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HLB와 JYP엔터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펄어비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도 식품의약처의 국내 화장품 기업 중국 수출 지원 소식과 일부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호실적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올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지난 9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20% 이상을 웃돈 기업이 35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전자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9일까지 6.55%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평균 5배의 수익을 냈는데요. 2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된다면 1분기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반짝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각각 2.4%, 2.7% 올라서 현대차 종가 21만 원, 기아가 9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LG전자가 2.68% 올라 11만 4,900원, LG화학이 1.8% 약세로 70만 9천 원의 장을 마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0.53% 오르며 종가 5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기업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항공사들 실적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까지 대한항공과 LCC 4개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판세가 역전되는 분위기인데요.
대한항공은 1분기에 영업이익이 4,1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절반가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화물 사업을 통해 최대 실적을 올렸던 대형 항공사가 주춤한 사이에 LCC들은 올 1분기 줄줄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제주항공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2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7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8% 상승을 했고요. 진에어도 분기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5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2% 올랐고 영업이익은 84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도 영업이익이 4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71%나 폭등을 했고요. 여기에 티웨이항공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각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LCC 주력 노선인 일본과 동남아 노선 수요가 살아난 데다 운임 상승까지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주가는 생각 외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이 1.36% 하락해서 어제 종가 13,780원이었고 진에어가 소폭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에어부산이 4.45% 떨어진 3,325원, 티웨이항공이 0.3% 떨어진 3,0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CC사들이 기존 1년치 영업이익이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일각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미 선반영됐고 1분기가 너무 좋았던 만큼 실적 호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이 팬데믹 이전 대비 65%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올해 초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기의 계절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가 좋은 거고요. 여행비 지출 지수를 봤을 때도 해외여행 수요 강세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항공기 공급이 1, 2년대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을 우려하는 건 과도하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LCC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실적이 좋거나 기대되는 업종들 체크했습니다. 그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